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을 때 f0 간단한 함수값 구해가는 거죠. x에다가 0을 이렇게 좀 대입해가는 내용 1분의 4 정답 4입니다. 풀어가는 점수 완전히 주는 문제죠.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x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역시 무리함수의 또 기본 항목 점검해가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기아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나열해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물어봤습니다. 자연수 두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요기아의 자연수니까 6가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서로 다른 두 수니까 다른 숫자가 와야 되겠죠. 5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곱하기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또 30가지 구해갈 수 있는 내용. 고비법칙 점검에 가는 어찌 생각보다 순열이죠. 순열 점검에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fx, gx 가르쳐줬을 때 합성함수 계산해 갈 수 있냐? 연산 순서를 좀 잘 지키면 되죠. f-1 이렇게 주면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를 대표하는 거니까 1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이 나온 결과를 g에 이렇게 좀 대표해 가는 거죠. 1 대표해 가는 거니까 1 더하기 1 해서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합성함수 연산 절차 점검해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두 함수 fx, gx가 주어지는데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상수함수 되어 있습니다. f5 이렇게 되면 항등함수니까 대입해준 자기 자신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g가 이제 환상적입니다. g는 이제 상수함수니까 항상 똑같은 거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g7이라고 되어 있는데 gx 자체가 항상 5입니다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항등함수, 독특한 함수 형태의 항등함수, 상수함수 정의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죠. F7 항등함수니까 당연히 7 되고 g는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항등함수니까 5입니다 라고 나오는 내용. 둘을 좀 더하게 해서 1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1대1 대응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용어 정의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계산법을 물어본 거죠. n 커뮤니션 4, n부터 최곡, n-1, n-2, n-3까지 곱하기 해가고요. 4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게 해가는 거죠. 그 다음은 n-1, n-2, n-3 세 개를 좀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3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누게 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약분되면 이렇게 4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좀 n들이 좀 다 어떻게 되는가요? 약분돼서 소거해가도 되겠죠. 약분해서 소거해 간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인수분해서 공통 부분을 빼내서 좀 생각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뭐 지금 이 주어진 부분들이 똑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n은 좀 4입니다라고 해서 가볍게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n, n-1, n- 이걸로 n-2, n은 아니고요. n-1, n-2, n-3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4를 좀 곱하기 하는 부분에 이항시켜서 n-4는 0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좀 n 커뮤니션 4 이렇게 될 때 n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은 항목이 되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앞에 부분들은 답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n이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흐름에서는 조합 기호에 해당하는 부분들 컨비네이션 연산하는 방법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물어봤습니다. 유리함수의 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자 중요한 항목이 되죠. 분모 0 만드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점근선 x가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 3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점근선이죠. 그래서 이제 1, 3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c를 지난다는데 이걸 뭐 대입해주는 거죠.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이 결과 자체가 뭐 C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C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는 거니까 뭐 더하게 하면 가볍게 3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갈 때 뭐 가장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서 그려가는 데는 뭐 기본적인 항목이자 가장 핵심적인 항목 점검해 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의 정역 치역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C, 0을 지나다 이렇게 되는데요. 무리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3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사분면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뭐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계통이라서 3사분면 방향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겠고요. 0,0에서부터 이제 평행이동을 지금 4만큼 해야 되겠고 y루트 2만큼 평행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뭐 4,2 이런 형태에서 쭉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역은 그러니까 x는 뭐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 값은 또 4 되겠고 치역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2만큼 b는 이제 2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이 좀 써져 있는데 이제 어디를 또 x 절편을 구해가야 되는 내용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에다가 더하기 2는 이꼴 지금 0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y값이 0 되는 거니까 이 양식해서 제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이꼴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뭐 2x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만나는 좌표 C값에 해당하는 거죠. C값이 2입니다라고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건 전부 다 더하기해주면 정답 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에서 또 평행이동 어떻게 했냐 해서 이제 처리해가도 정역 지역 금방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정역 부분들은 이제 루트 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곳에서 구해도 정역을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프 그려가는 내용하고 연계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역함수가 이제 서로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역함수를 그리게 되게 되면요 원리함수고 이렇게 이 부분들은 똑같죠. 플러스 b 부분 되겠고 그 다음 부분 이제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야 되는데 두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값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프가 4,4 지난다라고 돼 있고 y는 x 만나는 다른 점도 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곧바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좀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y는 이꼴 x 대신 이제 이게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이 좀 잘 기억해가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3x 플러스 b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우리가 좀 이게 지금 만나는 근 중에 하나가 지금 4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4 플러스 다른 근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돼서 그 근이 이제 p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6 이렇게 되니까 P값이 2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B값을 구하지 않은데도 P값을 곧바로 구했죠. 그러니까 뭐 B값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땐 좀뭐 B값도 좀 구하고 싶으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P를 좀 구했으니까 이제 두근의 곱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주어진 식을 어떻게 주면 효율적으로 문제 뜻이랑 연결시켜 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도 제법 출제가 되는 거니까 시험 장소에서 역함수를 구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곧바로 좀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좀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유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 항상 만날 때 n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잘 그려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근선 x값이 1 되겠고 y값이 점근선 나눌 때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x-1에 2x-2 플러스 2에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3, 3면 형태로 그려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뭐 일부분 지금 이쪽은 관심이 없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2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좀 그려갔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2 대입해 주니까 분모 1분의 분자는 3, 2 대입하면 4-1인가요? 그럼 2,3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를 좀 대입해 보면 되죠. 이렇게 좀 4를 좀 대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8에서 7 이렇게 쳐야 되나요? 3분의 7입니다라고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이제 전부 다 구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요만큼 일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자체는 y절편이니까 0,2지나 여기 부분이죠.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쭉 구해가지고 만나는 기울기들을 좀 조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2에서부터 기울기들을 열심히 가야 되겠죠. 4,7까지 된다는 얘기는 x가 4만큼 변해갈 때 y는 3분의 1만큼 변하는 거죠. 기울기가 12분의 1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0,2에서 2,3이 될 때는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1 증가해가는 거니까 기울기 2분의 1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의 기울기가 되면 만나는 거니까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표현되는 1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의 일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때 이제 기울기를 좀 조절해서 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문제의 좀 뜻을 파악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아래 그림과 같이 주었을 때 부호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래프 모양은 애초에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그려가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그래프 그려가는 그런 내용. 그렇다는 얘기는 뭐 a 값이 양이라는 사실들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에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여기 0 만드는 값만큼. 근데 그 값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x 값이 음수에 가 있죠. 음수 이렇게. 근데 a 값이 양수니까 b 값은 음수입니다라고 b 값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로 마이너스 c만큼 마이너스 c 한 부분들이 0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평행됐으니까 0보다 작다, c 값은 0보다 크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양 이런 부분을 찾아가면 되겠죠. 양 이렇게 좀 찾아간 거니까 2번에 있어 있네요. 양 2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1사분면, 2사분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서부터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갔느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 그래가는데 좀 꼼꼼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5가지 색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영역을 칠하려고 합니다. 최소 색을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선택해서 칠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면의 색칠하기. 면의 색칠하기의 아이디어는 가장 많은 곳에 접하는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곳을 좀 찾아서요. 여기는 이제 제일 먼저 칠한다. 제일 먼저 칠한다. 요 아이디어를 잊으면 안 되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군데 접하니까 이곳을 제일 먼저 칠해야 되겠습니다. 색깔이 5가지 있으니까요. 그곳에 칠하는 가지로 5가지 이렇게 되는데 색을 최소로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저 반대편 쪽에 있는 부분들, 요 면도 같은 색을 칠하면 되죠. 이렇게 좀 미리 칠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나머지 4군데를 좀 칠하면 되는데 색깔은 좀 한 색깔을 좀 없애버리고 나면 이제 4가지 색깔 남았고요. 이제 한 곳에다가 이제 칠을 지르면 칠떡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칠을 좀 이렇게 좀 했다라고 치게 되면 색을 좀 최소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인접하지 않은 다른 곳을 또 같은 색을 또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2색을 좀 사용하고 나면 이제 색깔 또 하나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2가지 한 곳을 또 칠하고 나면 또 관여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같은 색을 써서 최소 색을 좀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칠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8에다가 5, 8, 40까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렇게 절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와 틀렸네요. 이럴 수가.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60까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 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면의 색칠하기 가장 많은 면을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딱 골라서 칠을 하겠고, 지금은 색을 최소화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럼 뭐 전체 칠하는 가지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곳하고 이제 전혀 인접하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이제 같은 색을 미리 사용해 버리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뭐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라고 해봐야 뭐 똑같은 관계식이니까. 한 곳을 정해서 칠하고 색깔 이제 4가지 남았으니까 4가지 역시 영향이 없는 부분들 이웃하지 않은 곳에 같은 색을 칠하는 거죠. 색을 그렇게 같은 색을 칠하면서 색을 최소로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값이 3보다 클 때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든지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점근선이 3이 되겠고 1이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1, 3, 4분면 쪽에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곳에서 수선의 발들을 이렇게 좀 그은 거죠. x축과 y축에다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x좌표 y좌표 해주면 이때 이제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이거 그냥 x 더하기 y 이런 부분 형태가 문제에서 이제 PA 더하기 PB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는 x고 y는 이제 함수식을 쓰면 되죠. x-3분의 이제 x 플러스 이렇게 써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이때 이제 좀 잘해야 되죠. 여기를 이제 x-3에 x-3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 가서 x 플러스 1 그다음에 x-3분의 4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가는 것까지 하고 나서 뭘 풀어라? 최소값을 풀어달라. 그런데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유리식 형태도 있고 이제 다항식 형태도 있을 때 이제 분모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맞춰가는 거죠. 이게 좀 또 맞춰가겠고 빼기 3 더하기 4 만들고 그럼 여기 이제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역수 형태가 됐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4 더하기 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답 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주어진 부분들 PA 더하기 PB 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좌표라고 생각하면 X 더하기 Y 아주 쉽게 그 부분 이제 함수를 대입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까지 좀 자연스럽게 식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유리식 형태하고 관련돼서 최대 최소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하고 어떻게 연결해 갈까 요거는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연습장에 좀 메모해 가면서 연습 충분히 잘하면 좋겠습니다. 원이 둘레를 n등분하는 점들과 중심도 있네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포함하는 거죠. 원의 점들하고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직선을 만들겠다.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점이 5개 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의 점이 되게 되면 이거는 뭐 선들 연결할 때 겹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5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점이 6개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 만드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이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5인데 2를 좀 나눌 거니까 3, 5, 15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제 F10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죠. 요거는 점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칭 구조 형태가 되죠. 짝수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 되겠습니까? 이렇게 겹치죠. 뭐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체는 11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선택할 때 이제 원래 이제 한 가지만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3개에서 2점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니까 요 겹치는 부분들 빼야 되는데 전부 다 빼면 안 되죠. 자기 자신 하나를 좀 살리고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는 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내용. 그랬을 때 이런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점이 좀 10개 있었으니까 대칭 구조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좀 생각하면 5번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계산해 가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11 곱하기 10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될 거고 여기는 5배에다가 3-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55가 되겠고 여기는 1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45입니다라고 구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되셨죠? 자, 문제 부분에서 그렇죠. 홀수 짝수 부분 됐을 때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일직선상에 이제 세 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상황들 좀 정확하게 이해해가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부터 침착하게 하나 둘 학습해 가야 되겠습니다. x집합은 5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조건이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 이런 부분들은 나온 결과 같을 때는 같은 원소가 같을 때이다. 요거는 뭐 달리 쓰면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릅니다. 라는 이런 형태의 표현이죠. 1대1 함수를 좀 나타내주는 함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1대1 함수다라는 얘기 되겠고 대응 2개를 좀 가르쳐줬는데요. 그럴 때는 뭐 함수 대응을 이렇게 C, D, E 메모해 가면서 풀어가는 거죠. 조건들 메모해 가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A는 B에 대응된다가 나왔고 C는 D에 대응된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건인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를 해야 되나요? 함수 이렇게. 근데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A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2가 이제 2 나오는 거니까 2는 절대 안 되겠고, 그러면 2가 뭐가 돼야 될까요? 2가 C 되면 되는가요? 2가 만약에 C가 되면 어떻게 되죠? FF 그러면 C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C 결과는 이제 D가 되죠. 그러면 이제 FD가 되겠고, 이 D가 A로 가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E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E 이렇게 되가는데요. 그럼 B는 이제 C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 결과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A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 나오면 되겠죠. 이때 이제 무엇을 구해달라?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B는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C가 되겠고 C는 D가 되겠고 D를 대입해주면 그럼 A가 나온가요?
B가 C, 이거 잘못. 야, 이거 지금 겹쳤는데요? B가 C가 아니네요. 잘못했습니다. 야, 이거 뭐죠? 이거 2가 C라고 했는데 이건 B는 2요, 2. B 이렇게 했는데 이건 2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2는 C가 되고, C는 D가 되죠.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잘 해놓고 나서 1대1 되고 메모를 좀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방금 전에 그 옆에 이제 A 써 있는 거 보고 제가 좀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함수 대응은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거죠. 조건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을 메모하고 나머지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풀이법. 1대1을 좀 생각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합성함수 되어 있으니까 메모한 부분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2가 안 된다는 사실에서 사실 2에서부터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 부분들 이제 메모해가지고 판단한 거니까 제가 좀 설명한 내용들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중간에 좀 살짝 실수됐던 부분들 다시 이렇게 고쳐놨으니까 고쳐진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꼼꼼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만원짜리 지폐 2장, 5천원짜리 지폐 2장,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장 사용해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를 구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지불 방법의 수죠. 방법의 수, A를 추계할 때 A는 2장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지불 안 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더하기를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1, 3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빼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좀 지불 안 하면 이제 지불 안 하는 거니까 적어도 한 장을 써야 된다는 얘기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4 빼기 1 그러면 4, 9, 36에 35가지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불 금액의 종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지불 금액의 종류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가 좀 달라지냐면 5천원짜리 2장이 합쳐져서 만원짜리가 되는 거니까 만원 지불하는 방법이 이제 겹치는 거죠. 이런 일이 좀 생기겠습니다. 이때는 풀이 원리가 큰 돈을 좀 쪼갭니다. 그러니까 만원짜리 지폐를 5천원짜리 쪼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5천원짜리가 지폐가 그럼 4장에 6장 되겠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는 3장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서 이때 이제 지불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 더하기 1, 3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8 빼기 1에서 27이라고 곱하기 써야겠죠. 28 빼기 1에서 27입니다라고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50에 62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62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지불 방법, 그 다음에 지불 금액의 종류, 이건 거의 공식처럼 풀이 원리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불 금액의 종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큰 돈을 좀, 작은 돈을 좀 쪼개서 생각해 간다. 이게 좀 아이디어니까요. 이 아이디어 잘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4명의 학생 ABCD가 수학 교과서 4개의 단원 중에서 각 단어 선택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낸다 이런 얘기죠. 4개의 문제를 또 검토를 또 하고요. 같은 문제가 자기 자신의 건 그렇죠. 자기가 자신의 검토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 거 검토해가는 정하는 가지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럼 단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단원이랑 짝 맞추기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가지수 4가지, 3가지, 그다음 학생 3가지 이렇게 하니까 4팩토리얼 해주면 문제 좀 출제했고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이제 검토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A 학생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B, C, D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B인 경우에 그럼 여기는 A하고 C하고 D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 B 됐으니까 D, C, 그 다음에 B, C 했으니까 D, A, B, D에 A, C 이렇게 3가지가 되죠. 3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다음에 있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이렇게 좀 검토할 수 있는 가지수가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9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죠. 그럼 24 곱하기 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4, 9, 36, 2, 9, 18에 21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216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제 내는 것은 뭐 학생이 이게 단원 선택하는 가지 있으니까 단원으로 그렇게 단원에 맞춰 나열하는 거죠. 그냥 나열 가지수 해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검토해가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걸 뭐 교란 순열 혹은 뭐 완전 순열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수용도 형태로 해서 좀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수용도로 풀어갔다 이런 항목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fx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하고 역함수하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오, 쉽지 않은 내용이죠. 교점 좌표가 ABC 크기 순서로 정해져 있고 모두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또 합의 구도 좀 가르쳐져 있습니다. 곱이 또 최대가 될 때는 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리함수가 이제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건데 좀 만난다는 얘기는 그래프 역함수 구할 수는 없고 우리 이제 y = x에서 좀 이해가야 되는데 합이 9란 사실이 중요하죠. 좌표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좀 우리가 x 플러스 y는 9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좀 좌표를 좀 이렇게 정해가서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대칭 구조 모양이 된다는 것이 좀 풀이의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좌표가 x좌표가 a고 이쪽 좌표가 c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역함수 관계의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라서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c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가느냐? 그래프를 좀 그럴싸하게 좀 잘 그려가야 되는데 무리함수 그래프 2, 4분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만나는 데가 이제 B, B에서 이제 좌표가 되는 거겠고 x 좌표는 a, b, c 이렇게 크기 순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c 이런 부분들이 9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해가는 부분들의 k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k 값은 이제 a 곱하기 c 이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 가르쳐주고 곱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이제 산술기압 평균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산술기압 평균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게 또 자연수라고 돼 있어서 중간에 뭐 뭔가 4.5, 4.5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둘의 이제 A하고 C하고 이제 같아질 때 원래는 최소가 되는 이런 개념이라서 숫자 자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숫자 차이가 좀 작은 거죠. 거의 같은 숫자가 되는 가는 내용. 그러니까 4,5거나 5,4 이런 형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앞쪽 좌표를 보게 되면 이제 4,5 이런 개념을 해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를 좀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9, 49, 36 플러스 m 이렇게 처리해 준 것이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m 마이너스 36은 25 이렇게 처리해서 더하게 해주면 m 값이 나오는 거니까 61이 되는 거예요. m 값은 61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리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세 개의 교점 맞는다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y = x 대칭했는데 어이구 어떻게 이제 한 점만 겨우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y = x 생각하게 되면 만나는 점이 한 점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 그려가는 부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게 좀 아이고 이게 좀 그려드리기도 좀 매우 불편하게 되죠. 옆에다가 좀 살짝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뭐 그려야 되는가요? 그래서 또 만나게 또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만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렇게 수직되는 이런 형태에서 만나는 점들 이렇게 세 개가 되게 그려가게 되면 역함수 부분들도 이렇게 만나는 점이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의 표현이니까. 쉽지 않은 형태의 표현이니까 제가 이제 그래프 그려놓은 요 부분 거듭 연습장에다 연습해가면서 꼼꼼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농구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10팀이 한 농구장에 모여서 그림과 같은 대진표로 농구 시합을 하려고 합니다. 결승전을 제외한 모든 시합에서는 잘하는 팀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요? 아이 구석을 팔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순위 3위 팀이 결승전에 진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면 대진표를 결승전에 딱 봤을 때 뭐 3위 팀이 좌측이나 우측에 어딘가 한 군데 있겠죠. 그러면 이쪽 3위 간 팀 쪽에는 순위가 3위보다 낮은 4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7개의 팀이 있겠죠. 그 7개의 팀이 한 곳에 좀 모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7개의 팀 중에서 이곳에 대응할 4팀을 먼저 골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 배치해주고 나머지 팀들 1, 2위 팀하고 나머지 팀들이 또 반대편 쪽에 가서 경기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대진표를 그러면 이렇게 뭐 다섯 팀 나눈다고 대진표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섯 팀을 이렇게 다시 또 두 팀 세 팀으로 나눠야 되죠. 다섯 팀 중에서 두 팀 이렇게 나누고 세 팀은 그냥 자동 세 팀 되겠고 또 나눠진 세 팀이 또 이렇게 하나 부전승 팀을 또 골라야 되죠. 세 팀 중에서 한 팀 고르기 이렇게 해야 한쪽 대진표. 반대편 대진표도 똑같은 5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또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면 이제 전체적인 대진표가 완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765 나누기 3 곱하기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가요? 그럼 57 35 곱하기 9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되는 내용. 자, 그럼 59 45에다가 39 27 그러니까 3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렇게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31,500 엄청나게 가지수 많은데요. 자, 답 가지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흐름 틀에서 3위 팀이 결승에 가려면 3위 팀이 있는 쪽에 네 팀 순위 더 낮은 팀을 골라서 한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대진표 자들 다섯을 이제 둘로 나눈 거죠. 이렇게 대진표는 이렇게 이제 조편성하는 그런 개념이 풀이의 핵심이라는 것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팀 나누고 그 나눠진 다섯 팀을 또 이렇게 두 팀 세 팀으로 또 나눠야 되죠. 나눴고 그런 다음에 또 나눠진 세 팀 중에서 또 부전승하는 팀 고르고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조편성해가는 절차가 대진표 작성이다. 이런 거 좀 인식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x의 원소가 연속한 6개의 자연수네요. 알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라고 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해준다. 6개의 자연수면 1부터 6 되거나 2부터 7 되거나 3부터 8 되거나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뭔가를 좀 해달라. 그럼 3 곱하기 하고 이런 거 좀 골라서 조건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큰 숫자는 제일 작은 거에 대응된다. 요거는 뭐 또 1대1이라는 표현이죠. 1대1 함수다라는 표현이니까 해주면 되겠고 다음 조건들 만족해거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1, 2, 3, 4, 5, 6이라고 해놓고 풀면 되죠. 1, 2, 3, 4, 5, 6. 제일 큰 수는 제일 작은 수에 대응되어라. 대응이 이미 끝났고요. 대신 숫자 자체가 이제 1부터 6이냐 2부터 7이냐 했으니까 3 곱하기 해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1대1을 하면 되겠고 마지막 조건을 좀 잘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숫자라는 것이 좀 이건 제일 큰 숫자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미 6은 대응이 끝났으니까 그 나온 결과는 그러니까 5를 대응할 때는 이렇게 되죠. 5에 대응해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4보다 큰 수에서 대응돼야 된다. 그러니까 5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중에 뭔가를 대응되겠다. 대응하고 나면 4가 될 때는 3부터 그 이상인데 이미 하나가 빼고 나니까 또 3개가 남는 거죠. 또 3가지. 3위 할 때는 또 2부터 4까지 되니까 또 원래 하나 또 빠져나가서 또 3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1, 2 대응할까? 이건 2팩이 되겠습니다. 또 2가지, 1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이렇게 되는가요? 됐습니까? 재미있는 그런 문제 형태네요. 그럼 이제 가지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81에다가 또 이렇게 되는가요? 28이 16, 162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정답 162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조건들을 메모해 가는 거죠. 가장 큰 수 대응되어 있겠고, 그 다음 1대1을 뭐 어떻게 풀면서 이제 판단해 주면 되겠고, 다 조건들을 메모를 잘 하는 거죠. 가장 큰 수보다 작은 1부터 5까지 숫자들은 이런 규칙을 따라간다. K를 집어넣을 때 나온 결과는 K-1, 5를 대응시킬 때는 5보다 하나 작은 숫자인 4부터 6까지 나온 결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 대응되고 그 다음 숫자 할 때는 대응 숫자 하나를 좀 빼야 되는 거죠. 빼고 나서 또 대신 3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판단해가는 요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풀고 나서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조건은 아닌데 이게 또 이게 약간 함수 표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좀 처음 볼 때는 좀 낯설게 느껴지고 하는 것 내용이니까 이렇게 좀 연습장에다가 이런 부분들 메모해 가면서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7 이하의 잔수 중에서 6개를 택해가지고 6자리 잔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1위자리, 10위자리, 100위자리 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만드는 과정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기를 좀 먼저 조건을 좀 해결해 가려면 7개의 숫자 중에서 세 숫자를 딱 고르게 되면 크기 순서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6자니까 하나 더 필요가 있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 숫자는 이제 골라져 있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세 자를 좀 채워가면 되는데 숫자가 4개가 남았죠. 그럼 이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6이 약분되니까 35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가요? 그럼 이제 여기가 140에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5, 4, 20에 3, 4, 12, 14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 6, 24 6일 6이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840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들 크기 순서가 정해질 때는 이게 조합으로서 여기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선택해서 쭉 나열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를 이제 자연스럽게 곱하기 해서 뭐죠? 이제 곱의 법칙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문제의 좀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을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논수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알겠는데 갑자기 직선은 뭔가요? gx를 활용해서 그렇죠.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관계를 이제 곧바로 알아가기 힘드니까 직선을 좀 이용해가지고 뭔가 좀 해가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점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최종적으로 뭐 두 함수의 교점 개수를 구해가는 건데 중간에 직선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가만히 참 잘 살펴보게 되면 0,1을 세 함수가 모두 다 지나죠. 그래프를 좀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해서 좀 풀이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럼 뭐 맨 처음에 좀 유리함수고 직선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이한다고 좀 생각해 보면 정근선 자체가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를 그려가는데 0을 대입해주면 0, 이렇게 지나는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려가야 되죠. 이렇게 그려가는데 직선도 0,1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고 그렇죠. 무리함수 그래프도 나중에 이거 뭐 대략 m이 양인 거 그래서 뭐 그래프를 이렇게 좀 평행돼서 그려간다라고 했을 때 역시 여기가 이제 0,1을 또 이렇게 지나는 거죠. 0,1 부분들 이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뭐 무조건 하나는 좀 만나겠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하면 1 플러스 x분의 1하고 kx 플러스 1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kx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 x에다가 1지면 이게 소거돼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럼 판별식을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인데 이게 0 된다는 얘기는 k 값이 마이너스 1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접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이 하나 되는 거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요걸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직선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무리함수 1 마이너스 mx하고 또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들 접할 때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 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1 마이너스 mx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소가 되네요. 와, 그러면 x제곱에다가 m-2x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니까 또 판별식을 조사하게 되면 m-2 제곱은 이꼴 제로 되니까 m 값이 2가 됐을 때 n 값이 2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mx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거야. 2분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그려갈 때 이렇게 이제 접하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PM2 되는 경우를 이렇게 조사해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좀 나눠서 PM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M 값이 M 값이 0보다 작으면요. 0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는 사분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1사분면 방향적으로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무조건 하나가 되겠죠. 한 개. 답을 좀 먼저 쓰는 게 좋겠죠. 한 개 이렇게 처리되겠고 m 값이 0보다 작으면 m 값이 0이어도 0이면 그냥 y는 1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됐습니까? 그럼 이제 m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좀 작게 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을 무조건 원래 하나 만나는 상태에서 더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m 값이 2일 때 하나가 되는 거니까 m 값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2개, m 값이 2보다 클 때도 2개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점을 지나는 걸 긋는데 이렇게 2일 때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답을 뭐 2개가 되는 n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해도 답 범위를 구한다면 이미 저기 써 있는 거죠. n값은 이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속도는 n값이 2보다 크다. 이때 두 개 만납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직선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접할 때죠. 접할 때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나중에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fx에도 접하는 접선, 그 다음에 hx에도 접하는 접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gx 부분들이 공통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공통 접선, 이 공통 접선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다.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구하게 되면은 1 플러스 x분의 1하고 루트 1 마이너스 mx 이거 풀어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죠? 곱하기 하고 하는 무리함수 이렇게 했으니까 힘겨운데 직선을 이용해서 풀어갔다. 무지 좋은 아이디어 형태의 풀이니까 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관계가 됐을 때 직선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아이디어를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동국어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아주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복습 잘 하고 이해도 좀 정확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이를 해야 될 몇 명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에 또 공부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